자,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더 자세하게 이제 한번 해보자면, 이제 거래처로부터 자료 수집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거래처로부터 수집하는 거예요. 거래처로 수집하기 전에 이렇게 아래에 나온 것처럼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좋아요. 그래서 신고 대상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두면 나중에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디 안 왔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에 들어가면 빼먹는 경우가 생겨요. 나중에 이제 자료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를 안 하고 한참 신고하다가 보니까 한 23일쯤 됐는데 맞아 그 회사 하고 보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은 이미 늦은 경우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서로 마음이 상해요. 이것들 봐라. 우리한테는 뭐 부가 신고라는 얘기 안 해. 그리고 자료 달란 말도 안 해. 안 되겠다. 이번에 정리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에 신고 대상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회사별로 쭉 작성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부터 다 수정하는 내역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다 동그라미 쳐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자, 먼저 자료를 요청하는 회사들이 있으면 요청한 것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요. 해서 보시면 이제 다 회사들마다 자료 요청했어. 그다음에 보니까 자료가 왔는데 이 경성빌딩하고 삼성스포츠는 왔는데 대한건설이 안 왔네. 그러면 대한건설 전화해서 자료 우리가 요청 드렸는데 아직 안 왔네요. 그러면 언제까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다음에 이제 자료 원 순서대로 자료를 입력할 거예요. 입력했으면 입력한 거 입력한 다음에 자료 입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신고서를 마감해야 되는데 거기 부속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사실 부가세 신고는 자료 입력이 끝나면은 뭐 신고의 대부분이 끝났다고 해도 상관이래.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료 입력 끝나고 신고서들만 딱딱딱 관련 부속 명세서 불러와 가지고 딱딱딱 마감하고 그다음에 신고서 불러와서 내역 확인하고 마감하고 하는데 입력만 끝나면 그다음엔 금방이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이제 결제가 있으면 필요하면 결제를 통해서 하고, 결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보지 못한 아까 예정고지세 같은 그런 것들을 빼먹지 않았는지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자기가 한 것은 잘 못 봐요. 남의 것은 잘 보는데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에 빠져가 있어가지고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책임자 결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제를 해주는데 볼 때 얘네가 뭐 알아서 어른이 잘했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얘는 잘 못해 라는 가정하에 얘는 꼭 내가 챙겨줘야 돼 가정하에 봐야지, 그렇다고 일하면서 서로 기분 나빠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지 오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가 끝나면 그다음에 전자신고를 하고 우리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에다 보내준다 그랬죠. 내역 보내주고 이렇게 신고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거래처 회사에다 보내줘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 전자신고하고 그다음에 납부서를 전달해서 언제까지 납부하십시오라고 최종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는데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해야 되느냐 할 때 적어도 매입 매출 자료는 신고기간에 10일 또는 13일까지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신고 업무가 되게 촉박해요. 아시겠죠? 언제까지? 2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중간에 휴일이 꼭 껴 있어요. 왜냐하면 주 7일이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만 하니까 중간에 휴일이 껴있기 때문에 꼭 시간을 엄수해서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10일 또는 13일까지 보내달라고 하고 자료를 받아서 신고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론 회사 하나씩만 하면은 시간 별로 안 걸리겠죠. 근데 일단은 자료 오는 대로 입력하고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정해놔야 돼요. 13일까지 자료 받기, 자료 안 왔으면 이제 뭐 연락해서 받기, 그 다음에 뭐 14일 날부터 혹은 15일 날부터 이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 열리면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들 15일까지 혹은 14일부터 뭐 18일까지는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전부 다 정리하기, 그 다음에 업로드하기, 그리고 뭐 20일까지는 신고하고 납부서 보내주기,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쪼각쪼각 잘라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부가 신고 기간에 뭐 우왕좌왕 웅성주성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12일 또는 13일이냐? 전자세금계산서를 10일까지 이달 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할 수 있고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1일까지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10일 지나야지 홈택스에서 정확하게 내용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10일 이후에 정확한 내용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12일 또는 13일까지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어떤 회사는 발행도 그냥 그 날짜에 딱 맞춰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료가 부가 신고하는 달에 막 한 2일, 3일이면 막 자료가 와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정말 평소 때 관리를 되게 잘하는 회사들이에요. 이제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느슨하게 하면 안 돼요. 더 잘해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보내달라고 하기 전에 오는 거니까 더 잘 정리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실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서로 상호 대사가 편리하도록, 상호 대조가 편리하도록 매출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보내주면 훨씬 더 좋겠죠. 매출 내역, 매입 내역, 혹은 수출 내역. 매출은 수출까지, 매입 내역은 이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내역들 쭉 보내달라고 하면은 정리되면은 우리가 신고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이렇게 보내주는 회사가 사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주는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수출만 있다고 하고 이 내역을 안 해주시면 요청을 하시면 돼요. 수출 내역 좀 보기 좋게 엑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안 돼 있으면 처음에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 가지고 자료 먼저 보내주세요 해서 자료를 보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포맷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세요. 보내준 다음에 처음부터 막 아름답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내용을 보내주고 앞으로는 여기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100에 99, 98은 다음에 우리가 한 거 보고 거기다 이렇게 양식에 맞춰서 보내줘요.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은 그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식에 맞춰서 해주시면 업무가 훨씬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자, 온라인 매출이 요즘에 이제 온라인 매출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매출이 많이 늘어가지고 온라인 매출 명세도 별도로 잘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는 초창기 때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온라인 매출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만든 거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매입 내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매입 내역으로 해서 회사 카드로 사용한 건지, 그 다음에 임직원 카드로 사용한 건 없는지 이것도 확인하셔가지고 해주시고, 물론 어떤 담당자는 임직원 카드까지 입력하면은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임직원 카드는 매입세 공제 안 돼요라고 하는 그 직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은 먼저 미리 자료만 오면은 입력 가능하니까 이게 인증 카드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회사 카드, 사업용 신용카드가 그 내역이 충분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법인 카드는 발행이 많이 안 되니까 기껏해야 서너 장밖에 발행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회사가 현장이 많은 경우에는 현장별로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임직원의 카드를 사용하는 거 생기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접대비는 반드시, 물론 접대비는 부가세와 관계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하시고, 그 외에 회사 일로 사용한 임직원 카드가 있다면 미리 받아가지고, 이것도 미리 안 받고 나중에 이제 주면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받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속 명세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기로 된 거 있으면 수기로 된 세금계산서 내역도 받으시면 좋겠죠. 물론 이렇게 이 정리 잘 해주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기로 된 세금계산서를 그냥 몇 장 이렇게만 써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엑셀로 정리해갖고 보내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길을 들이면 돼요. 수기 세금계산서 있으면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다음에 혹시 하면은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하면 대부분 다 보내줍니다. 자, 그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쵸? 그냥 그걸로 신고할 때 받은 거로만 끝내시면 안 되고, 나중에 받고 나서 보내준 다음이라도 10일 이후에 거래처 통보받아가지고, 이 자료가 전송된 게 있다, 발행된 게 있다면 즉시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신고 끝났어도 다시 신고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새로 덮어 써서 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신고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신고하려면은 경영 청구를 해야 된다든지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경영 청구하면은 바로 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나중에 또 시간이 한참 걸려서 나오고, 또 거기에 관련된 계약서 보내달라, 거기에 관련된 송금 내역 보내달라, 이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 그냥 늦게라도
신고 기한 내에만 받으면 그때 연락 받아서 신고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주의할 것은 세금계산서 외출과 카드 매출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는 카드 발행 내역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두 개 이중 발행된 것을 꼭 체크해서 보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런 전자상거래나 그다음 배달 음식앱, 그다음에 숙박 예약을 이용해서 통한 결제 대행사를 통한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도, 자 프로그램 잠깐 보여드리면, 프로그램에서도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 조회라는 메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것도 세무사랑에서 요청해달라, 저희 이제 세무사랑은 세무사 회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일일이 다 받아서 하려면은 너무 불편해요. 회사에다가 사실 지난번 신고할 때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보내주지 않은 회사 있어요. 어떻게 신고했느냐? 일일이 저희가 사이트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조회해서 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여기다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 내역을 한번 아이디하고 그 사이트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만 입력을 해두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해두면 귀찮게 뭐 그거 언제까지 조회해 달라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로 조회할 수 있게 해놨어요. 업데이트돼서 한 거니까 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여기를 이용하시면 굳이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자료 받고 하는데 서로 뭐 실갱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조회하면 되니까. 다만 뭐가 있냐면, 다만 조회를 하는데 뒤에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우리 단말기 포스하고 중복되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는 포스로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 매출의 합계를 받은 다음에 대조보이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현금영수 매출이 포스를 통해서 발행한 매출은 뭐 100인데, 보니까 홈택스에 가서 보니까 현금영수 매출 금액이 뭐 1000으로 돼 있다. 900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걸 알아봤더니, 이런 앱을 통해서 발생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 차이만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 차이만큼을 매출에서 둘 중에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온라인 매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홈택스 조회한 뭐 현금 매출 들어가고 하면은 중간만큼이 중복되잖아요. 중복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입이 있는데, 이 법인카드는 발급 즉시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자동 등록이 돼요. 우리가 뭐 요청하지 않아도 법인카드를 발행해주는 회사에서, 그 카드사에서 바로 자동 등록을 시켜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급을 안 해줘요. 법인카드는 많아야 5장, 뭐 어떤 데는 뭐 3장, 4장밖에 발행 안 해주는 데도 태반이에요. 왜? 그리고 법인카드는 분실이 잘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되게 심리가 이상한데, 자기 카드는 되게 소중하게 아낄 텐데 법인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저희도 종종 있더라고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카드는 뭐 물론 충분히 있으면 좋겠지만, 카드를 발급받으면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는 이런 사업용 카드가 등록되지 않아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홈택스에 가셔가지고 등록을 해야 돼요. 홈택스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뒤에 이제 등록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릴게요. 등록을 하되, 등록하는 달에 1일부터, 예를 들어 지금 뭐 10일자다. 그럼 10일자에 등록하면은 이달 1일부터 내역이 소급해서 조회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개인이 등록해야 되는 카드들은 이 유효기간 있죠, 유효기간. 유효기간인데, 유효기간이 다가와서 새로운 사업용 신용카드를 받았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아요. 반드시 재발급 시, 분실했거나 혹은 사용기간 만료로 해서 재발급 시에는 반드시 다시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가 경비는 지출됐는데 그 내역을 자료를 끌어오지 못해서 매수세 공지를 못 받거나, 왜냐면 본인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때 대신 발급됐으니까 뭐 당연히 등록됐겠지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카드 맵이 되게 적지? 나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하면은 알고 봤더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런 재발급 받은 카드를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이제 그때 가가지고
수기로 입력하거나 혹은 엑셀로 수기로 입력하려면 불가능해요, 사실은. 뭐 자료가 뭐 한 달이면 100몇 건씩 뭐 많게는 뭐 1000건씩 쓰는 데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손으로 입력합니까? 그때는 이제 엑셀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엑셀로 받아서 업로드하려면 쉽잖아요. 하지만 여기 세무사랑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매입 신용카드 해가지고 매입 신용카드에서 카드 번호랑 카드사별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은 카드 내역을 불러오게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 세무사랑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해서 꼭 홈택스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 카드사를 통해서도 내역을 가능하니까 그걸 통해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도 조회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 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데 혹은 뭐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해야 되는 경우에 지출증빙으로 발행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막내한테 이제 물건 사오면서 야, 너 돈 현금 줬으니까 현금 결제하고 난 다음에 꼭 현금영수증 끊어와라고 했더니 덜컥 자기 전화번호를 주고 이 현금영수증 끊어온 거예요. 사실 회사에 사업자 번호를 해가지고 지출증빙용으로 끊어야 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못 끊어온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 용도 변경이라 이렇게 정정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좀 괜히 이제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금영 사이트에 접속하기 되게 힘들어요. 가서 이제 상담 제보 통해서 이 승인 번호 알려주고 지출증빙을 바꿔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되긴 되니까 상관없는데 시간 낭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회사의 그 경비면은 지출증빙용으로 끊어주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규 증빙 외에 현금 매출의 경우에는 현금 매출이니까 매출은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되죠. 우리가 저희 세무 사무실도 마찬가지죠. 뭐 사실 현금을 받은 경우에 뭐 10만 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 대상이니까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니까 뭐 상관없는데 뭐 애매하게 뭐 간이과세자 잠깐 와가지고 뭐 매출 내역 뭐 몇 건 없고 뭐 매입 내역은 뭐 아예 없고 뭐 신고 좀 해달라고 신고는 해야 되니까 자기가 본인이 이제 홈택스를 할 수 있다 하면은 이제 기분 나빠서 이제 내가 돈 줄 테니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경우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 이제 애매하게 10만 원 이상이면은 현금 영수증 끊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액이 작아서 이제 현금에서 발행 안 한 경우 그런 것들도 일단 통장에 입금이 되니까 현금이 입금되는 되니까 현금 매출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역은 그런 것들 이제 우리 세무사무실 예를 든 거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현금 매출하는 경우 그래도 드물게 있죠. 요즘은 대부분 다 카드나 현금 영수증 끊는다고 하던데 그래도 드물게 아직도 카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제 현금으로 지불하고 한 경우에 그것을 이제 통장 내역이라 자기네들도 이제 매일매일 일기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그 내역 모아서 통장에 입금할 거 아니에요. 입금할 때 그 내역을 집계해서 내역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 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매출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집계를. 그래서 건별로 입력해서 매출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출 및 영세일 적용 영역 매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출에 관련된 것은 수출 신고서, 그 다음에 송장, 인보이스라고 하는 송장, 그 다음에 산하증권을 받아서 줘야 돼요. 물론 이 내역을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물건을 꺼내서 어떻게 하고 이 거래처를 상대방 거래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야지 우리가 어디로 신고하는 건지 어디로 수출한 건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매출을 어디 잡고 돈 안 들어왔으면 외상 매출금 잡고 이렇게 잡으려면은 이 내역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스크래핑 한다고 거래처까지 다 잡혀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 하려면은 이 내역을 목록을 받아서 하시고 홈택스에서 수출증 명세서를 조회하고 스크래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쪽으로 상호 대사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금액이 맞는지 상호 대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매출 아까 봤듯이 전자상거래 매출 뭐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내역들 매출 받을 때 처음에 이제 한번 받아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등록해두면 내역 가져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음식 배달업이나 숙박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세무사랑 프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이디 비밀 패스워드만 입력해두면 할 수 있도록 조회하도록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 또
뭐 너무 길어지면 이제 지루하니까 끊어서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에 대해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